안녕하세요. 첫 단어부터 파악하는 영어 시험 전략 첫 단형의 튜터 SB입니다. 오늘은 타동사 take와 전치사가 결합된 구동사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감각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전치사는 뒤에 목적어를 취해서 앞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전치사가 전치사로도 사용이 되고 부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부사는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없다란 얘기죠. 즉 형태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전치사로 사용되든 부사로 사용되든 의미는 동일하다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석을 하면서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예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문에서 Please take off your shoes. 당신의 신발을 벗어주세요 라는 얘기죠. When entering the house. 집에 들어갈 때. 그래서 여기서는 take off your shoes니까 원래 상태는 on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off 상태로 취해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신발을 벗다, 옷을 벗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비교해 보면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take them off 이렇게 타동사 뒤에 바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take off them 이라고 쓰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밑에 있는 자동사와의 설명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죠. 밑에 stand me by 이렇게 되면 이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 것이지 stand란 자동사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stand by me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사와의 구분을 위해서 타동사일 때는 대명사를 뒤에다 쓸 수가 없다라는 것. 그 점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에는 I'd like to take a week off to rest. 나는 일주일을 off 상태로 취하고 싶다. 그래서 휴가를 낸다는 얘기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럼 원래는 이 week라는 것이 근무하는 주간인 것이죠. 거기에서 일주일을 떼어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사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대적인 개념을 같이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 다음 3번 예문에서는 That's awesome. 그것은 아주 멋지다라는 얘기입니다. I can take my eyes off your car. 나는 나의 시선을 분리시킬 수가 없다. 당신의 차로부터 이런 의미로 사용된 것이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전치사는 자동사와는 주로 전치사의 의미로 사용되고 타동사와는 주로 부사의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타동사의 목적어 my eyes가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of 다음에 your car라는 목적어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치사로 사용됐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주로 관용 표현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표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4번 경우에도 Our plane takes off in 5 minutes. 우리 비행기가 take off 한다라는 얘기죠. 5분 안에 5분 후에 이륙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takes off에 목적어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목적어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비행기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던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면 땅에서 분리되는 것이죠. 그래서 takes off라는 표현에서 굳이 목적어를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동사 다음에 바로 부사가 와서 결과적으로는 자동사적인 의미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구분이 된 것이지 의미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take off라고 하면은 명사로도 사용이 되는 것이죠. 전치사 off의 반대 개념인 전치사 on은 접촉과 연결,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1번 예문에서 I have taken too much responsibility on. 나는 너무 많은 책임을 연결시켜서 취해왔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책임을 떠맡았다란 얘기죠. 물론 그 이전의 원래 상태는 내가 떠맡은 게 아니라 나와 분리되어 있던 것인데 그것이 on 되어진 상태로 취해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사용한 표현인 것이죠. 이번 경우에는 You are the only man. 당신이 유일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To take him on. 그 사람을 연결시켜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과 맞설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당신이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의역을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 표현하는 out입니다. 1번 예문에서 He took his wallet out to pay the bill. 그는
그 지갑을 밖으로 취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갑을 꺼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계산서를 지불하기 위해서. 이번 경우에는 I'm gonna take her out. 그녀를 밖으로 취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저녁 식사를 위해서.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나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3번 경우에는 Don't take it out on me.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마.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끼리 서로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것을 밖으로 꺼내서 나에게 연결시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에 있는 그 분노를 밖으로 꺼내서 나에게 연결시키지 마 이런 의미로 뭐뭐에게 화풀이 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out의 반대 개념인 in입니다. 1번 예문에서 I'm sorry, 유감스럽습니다. But not taking you in our club. 당신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클럽 안에, 그래서 클럽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유감스럽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번 경우에는 I was taken in by a cunning trick. 교활한 속임수에 의해서 나는 속임을 당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은 원래 주어인 I가 밖에서 개별적인 존재 상태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상태 안에 취해져서 들어갔다라는 의미로 속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임을 당하다라는 의미로 taken in이라고 해서 수동태로 주로 많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3번 경우에는 she wants to take part. 그녀는 어떤 부분을 취하기를 원한다. In the jamboree in Korea. 한국에서 잼버리 안에 어떤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가하다, 참여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ake part in을 한 단어로 바꾸면 participate라고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전치사 over는 넘어서라는 의미이죠. 1번 예문에서 he took over the job last month. 그는 지난달에 그 일을 건너서 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는 다른 곳에 있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맡고 있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그 사람에게 건네와서 그 사람이 취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네받다, 인계받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경우에는 please give me a chance.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라는 뜻이죠. Let me take over. 내가 그것을 건너서 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적어 없는 것이죠. 당연히 앞에 있는 어떤 하나의 기회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생략하고 take over 이렇게 자동사처럼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번엔 up과 down입니다. 1번 예문에서 This desk takes up too much space. 이 책상은 너무 많은 공간을 취하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up이 들어간 이유는 원래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었다는 얘기죠. 거기서 물건이 차올라서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경우에는 I'm thinking of taking up golf. 나는 골프를 시작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taking up에서 up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밑에 없는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 뭔가를 시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생 기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표현하는 것하고 비슷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3번 경우에는 Could you take the book down? 그 책을 아래로 취해줄 수 있습니까? From the upper shelf, please. 위쪽 선반으로부터, 그래서 위쪽 선반에서 그 책을 아래로 내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공손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take와 전치사가 연결되어서 사용되는 구동사의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영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